요즘 뉴스 보면 진짜 많이 보이는 단어 있죠?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아니 그래 산업 유망한 것도 알겠고 앞으로 뜬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뭐 사면 되냐고 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짜배기로 소개해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해외 투자 리포트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로블록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초딩 게임인데 이미 아메리칸 급식들은 이거를 유튜브보다 많이 한다고 해요.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3월 10일에 상장도 했는데 시가총액이 42조 원이나 돼서 화제가 됐었죠. 근데 보면 그래픽도 진짜 구리고 안 하고 싶게 생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핫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알면 할수록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다양하냐면 게임 수가 5천만 개가 돼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게임이 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코딩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고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게임을 많이 해주면 수익화도 가능해요. 그래서 로블록스 게임 개발하는 초딩들이 1인당 평균 수익이 1만 달러 수준이고 상위 300명의 수익은 1억 원이 넘어요. 코올릭 애들이 우리 쎄 빠지게 일하는 직장인들보다 많이 버는 거죠. 일종의 게임 버전 유튜브인 셈이고 실제로 미국에선 로블록스가 유튜브를 대체할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SNS도 할 수 있고 VR도 할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성이 크고 상장을 기점으로 신규 사용자 유입도 기대되는 점에서 리스크가 제한적일 거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진화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까지 평가받고 있죠. 그럼 로블록스는 돈을 어떻게 버냐 하시면 여기 게임 내에 로벅스라는 전용 화폐가 있어요.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같은 걸 사고 파는 가상화폐인데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개발자나 아이템 제작자 간의 거래도 로벅스로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수수료를 인게임 아이템은 30%, 아바타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70%를 떼간다고 해요. 무자비하게 뜯어가는 거죠. 결국 플랫폼 생태계를 키우고 로벅스로 거래하는 양을 늘려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이 기업의 핵심 모델인 거죠.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유튜브처럼 콘텐츠가 끝없이 생산된다는 점,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라는 점, 특정 세대를 장악하는 플랫폼이란 점에서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란 점이 있어요. 그러나 리스크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적절한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코딩을 배제하다 보니 인류 개발자의 유입이 제약되거나 콘텐츠가 고도화되기 어렵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대표 기업이라 불리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니티는 게임 엔진으로 유명하죠. 포켓몬고, 어몽어스, 하스스톤, 폴가이즈 다 유니티 엔진을 활용해서 만든 게임이에요. 게임 개발의 민주화라는 회사의 목표를 가져서 개발자가 특별한 스킬 없이도 자사 플랫폼상에서 손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언리얼 엔진이랑 지금 양대산맥 체제로 계속 경쟁하고 있는 중인데 유니티는 게임 엔진으로 출발했지만 게임 산업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건축, 엔지니어링, 자동차, 리테일,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도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BMW에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할 때 유니티 엔진을 써서 시각화를 한다든지 토요타에서 가상교육, 차량 모형 제작, 점검 등 제조 전반에서 유니티를 활용하고 있고요. 건축업계에서도 빔 기술을 활용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조 산업뿐만 아니라 현재 유통되는 VR AR 콘텐츠의 60% 이상이 유니티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어요. 쇼핑할 때 가상현실을 녹여낼 수 있는 리테일 부분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유니티의 매출은 크게 세 가지에서 오는데 먼저 게임 엔진 구독료가 있어요. 자비롭게도 10만 달러 이하의 기업 대상으로 무료로 해주는데 기능에 따라서 플러스, 프로,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나뉘는데 66% 이상의 고객이 프로를 구독한다고 해요. 전체 활성 개발자가 15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유료 구독자는 9% 정도 된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유니티 에즈라는 광고료가 있어요. 모바일 게임 하다 보면 뭐 광고 영상 10초 보면 게임 내에서 쓰이는 보석 같은 걸 10개 준다고 하죠. 이걸 게임 내 보상형 동영상 광고라고 하는데 이걸 지원하는 게 유니티 에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OS, 게임 콘솔 만드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고정 계약을 해서 신규 플랫폼이 나오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는 메타버스의 멀티플레이어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014년 마인크래프트를 확보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으로 진출을 했죠. 2019년 기준으로 월 활동 유저가 1억 1200만 명을 넘어섰고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으로도 등극이 됐습니다. UC 버클리대에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통해 가상 졸업식을 하고 청와대에서도 어린이날 랜선 특별 초청을 하는 등 단순한 가상 세계를 넘어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키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죠. 게임뿐만 아니라 2016년에 홀로렌즈를 출시하면서 혼합현실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제조업, 소매업,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고요. 산업용뿐만 아니라 홀로렌즈와 게임 콘텐츠의 결합 가능성도 높고 추후에 가상 업무 환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상 업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삼성증권 리포트에선 누가 메타버스 시대의 지배자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가 현실 수준의 몰입감을 가지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메타버스 세계가 커질수록 클라우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클라우드는 최후의 승자에 대한 예측이 필요 없는 분야입니다. 한마디로 안전빵을 원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베팅하셔도 괜찮겠네요. 네 번째는 글로벌 메타버스 세계의 절대 강자인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SNS 플랫폼부터 게임,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핀테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차이나 첨단 기술의 강자로 성장했죠. 중국인 12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위챗을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처럼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투자를 진짜 많이 해서 텐센트 지분이 들어간 기업이 1200개가 되고요. 그중 100여 개 기업이 상장사이고요. 지분 투자 가치가 무려 3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임으로는 그 유명한 슈퍼셀, 에픽게임즈, 크래프톤, 라이엇 등을 가지고 있고 미디어, 이커머스 등 손을 뻗지 않는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게임 산업이 오락을 직접 즐기는 것을 넘어서 e스포츠 대회 등 문화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죠. 텐센트가 글로벌 게임의 절대 강자로 개발, 퍼블리싱,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밸류 체인을 구축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포트나이트에서 BTS 뮤비 공개, 트래비스 스캇의 가상 콘서트를 열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루이비통과 콜라보를 하는 등 게임 내 새로운 마케팅 개념을 열었습니다. 보통 메타버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 가상세계의 4가지 개념으로 분류를 하는데 텐센트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보면 메타버스 4대응액의 생태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위챗, 모멘트, 콰이쇼 등에서 일상을 기록하고 텐센트 게임을 즐기며 징동, 핀더더, 콰이쇼 등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초기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불확실하지만 텐센트는 플랫폼과 콘텐츠 양대 산맥의 강자로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리스크로는 중국 내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중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 규제 리스크를 간다는 점과 글로벌 메타버스 시대에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있겠어요. 다섯 번째는 원조 메타버스 맛집인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얘기는 사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VR을 시작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죠.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연결을 관통하는 테마이기 때문이죠. 특히 VR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연장선상에서 VR을 새로운 도구로 활용하고 기존의 iOS, 안드로이드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2014년에 오큘러스를 인수한 게 페이스북의 승부수죠. 2020년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 2는 기존에 나온 VR 기기들의 스펙은 압도하면서 가격은 내려서 HMD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XR 전략은 VR을 넘어 AR로 확정되고 있는데요. VR은 디스플레이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 실제 시야와 연동하기 어려운 반면에 AR은 현실을 보는 시야 안에서 증강현실 이미지를 투사하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하죠. 현재 레이벤과 함께 개발 중인 AR 글래스 아리아가 대표적입니다. 페이스북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가상 오피스 환경인 인피니티 오피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SNS 플랫폼인 호라이즌도 개발 중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데이터를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 광고를 제공하며 경쟁자들을 앞서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로 대표적인 기업 5개를 알아봤고요. 정보만 전해드리는 거지 투자 권유하는 영상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고 각자의 판단에 맞게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